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오늘 드디어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대책 명칭은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입니다. 벌써 문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네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은 늘 정부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이 뭔지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그 부분도 짚어보고 이번 6.17 대책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모든 자료의 출처는 국토교통부 공식 배포 자료입니다. 정부가 현재의 시장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서울 중저가 주택과 수도권 지방 비규제 지역 중심의 과열이 지속,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 서울 고가 재건축 주택의 상승 압력이 가시화되면서 최저 수준 금리,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일부 투기 수요가 지속될 경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의 감소가 우려된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21번째 6.17 대책 정책 대응 방안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다음 4가지를 통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로 인해서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조합원의 지위 요건들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했습니다. 또 과세체계를 정비해서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1216 대책 및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이번 정부의 대책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은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인데요. 그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이 뭔지 그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규제 강도가 높은 곳이 투기지역이고 투기과열지역은 투기지역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역을 포함한 것이고요. 규제 강도는 갈수록 약해집니다. 투기 과열지구란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은 법에서 정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1.3배 초과한 지역,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이렇게 법에서 정해둔 기준이 있어요. 부동산 투기가 과열돼서 투기 과열 지역이나 투기 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규제 지역 대폭 확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추가 지정입니다. 최근 주택 가격 급등세를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표에서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한 곳이 이번 6.17 대책에서 새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청주는 요즘 주목을 받자마자 바로 포함이 됐네요. 일부 자치구만 핀셋 지정하던 기존과는 달리 전체 광역시를 모두 지정함으로써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들어갔고요. 투기 과열 지구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 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이 편입됐습니다.
서울의 주택 가격은 3월부터 9주간 연속 하락세였으나 최근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6월 첫째 주 보합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개발 호재 인근 지역의 상승세도 동반이 됐고요. 경기도는 최근 안산, 군포 등 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안산, 오산, 인천 등 단기 차익 목적의 매수세로 상승세가 유지됐고, 특히 안산은 수도권 지역 중 최고 상승률을 지속했습니다.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상승이 이어졌고, 청주는 대전, 세종 등 인근 지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가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개발 호재가 발표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풍선 효과로 인해서 급격하게 오른 지역들은 다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69개, 투기 과열 지구 48개가 됐습니다. 이러한 규제 지역 변화는 6월 19일 금요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은 투기 과열 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 둘 다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참고하세요. 지도를 살펴보시면 정말 수도권 전역이 다 포함이 됐죠. 수도권을 반으로 잘라서 북쪽 접경 지역을 제외한 서쪽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김포와 파주, 광주 일부 지역만 규제 지역을 비껴간 모습인데요. 수도권 내에서는 유일하게 비규제 지역이 김포와 파주, 운정 신도시입니다. 투자자들이 아마 이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제외된 지역에 또다시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김포, 파주, 운정 신도시, 동두천과 부산, 창원, 울산, 전국이 아마 지정되지 않는 한 이런 효과들은 계속 반복이 되겠죠. 항상 투자자들은 틈새를 보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생각하시고 계시는 곳이 이번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다들 머리 아파하시지만 이제는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동네가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이 변하는지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변동이 되는데요.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24회 납입하셔야 됩니다. 대출 조건도 달라집니다. ATV, DTI 이런 용어들이 참 어려우시죠? 지난 시간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에요. 즉, 내 집의 가격만큼 대출이 나오는데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은 ATV 60%죠. 그러면 내 집이 만약에 10억이면 60%니까 6억의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총 빚과 내가 가진 능력을 나누어서 나오는 대출입니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ATV 60%에 DTI 50%. 근데 이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한 건으로 묶입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ATV 70%에 DTI 60%, 주택담보대출은 세대당 2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율도 달라져요. 비규제 지역에서는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됐는데 2주택자와 3주택자에게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서도 원래 비규제 지역에서는 보유 요건만 있으면 됐는데 보유 요건만 충족을 하면 됐는데 이제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돼버리면 이제 2년 이상의 보유와 거주 요건까지 충족을 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부분도 다른데요. 비규제 지역에서는 3년 내에 처분을 하면 되지만 914 이후로는 2년 내에 처분을 하셔야 되고
1217 때에는 1년 내 처분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뀐 내용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시면 주택 금액, 거래 가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일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으로 바뀌신 분들은 규제 정책을 잘 살펴보시고 판단하셔야겠습니다. 또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출과 세금 문제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 모두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1주택 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담대가 금지되지만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고 전입한다거나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1년 내입니다. 무주택 자녀의 분가, 부모 별거 복양 등은 예외로 주담대를 인정해 줍니다. 또 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실거주 조건은 기존 주택 처분 및 1, 2년 내로 전입하는 조건입니다. 세제 강화 역시 눈에 띄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며 장기 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가 추가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짧아집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개발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도 강화됐고 3억 이상 주택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도 추가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 개발 호재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입니다. 최근 서울 송파 강남구 일대에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개발 호재가 등장하자마자 6월 23일부터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잠실 개발 사업 및 영동대로 개발 사업의 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인데요. 허가 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인 경우에는 대지 지분 면적을 의지합니다. 이럴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파트를 구입한 후 바로 입주하여 2년간 거주해야 돼서 갭 투자가 불가능해지고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서 조합원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즉 서울 재건축 아파트 2년 이상 살아야 분양권 부여해 줍니다. 몸테크를 하셔야 해요. 세 번째로는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 체계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주택 실거래 조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인데요. 개발 호재 등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고강도 실거래 기획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 주요 개발 지역인 잠실, 용산 정비창 인근을 기존보다 강화된 실거래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증빙자료 부실 제출 거래, 토지거래 허가 회피 목적의 의심,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도 확대되는데요. 현재는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했을 때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래 가액과 상관없이 투기 과열지구 조정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주택의 거래는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 적용 시기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모든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 가액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역시 2020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증빙 자료를 보고 불법 증여는 없는지, 대출 규정 위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의심되는 부분은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갭 투자 방지 대책입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가 시가 9억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담대를 받고, 조정대상 지역이면 2년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년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년 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1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전입 조건이었는데요. 이제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모두 똑같이 모든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전입을 해야 합니다. 즉, 무주택자는 전 규제 지역 내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겠죠. 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으면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1주택자 역시 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다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의 전입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가계약은 제외가 되고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식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나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하신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 주택 구입을 위해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경우에 기존에는 차주에게 빌린 사람에게 전입 의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보금자리론을 받은 경우 3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만약에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고 하네요. 보금자리론이 뭐냐면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대출인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빌린 사람에게는 차주에게는 전입 의무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도 전입 의무가 생겼네요. 이거 역시 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갭 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 또한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시가 9억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했고 전세 대출 받고 9억 초과 주택 구입 시에만 전세 대출이 회수되거나 2주택 이상일 때 전세 담보 대출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집을 사면 대출금이 바로 회수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정책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는 강남에 3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주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떴었죠. 서울에서 서민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9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했네요.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3억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내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보증 한도가 축소됐네요. 1주택자들이 움직이는데 조금 불편할 수 있겠어요. 갭 투자를 막기 위함인데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4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2억으로 맞추겠다는 얘기네요. 이제 2억까지밖에 못 빌립니다. 적용 시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시세 차익에 의한 이른바 갭 투자를 완전히 봉쇄하고 주택자가 갭으로든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나는 전세를 살겠다 이런 거를 막겠다는 뜻이죠.
현행 9억 초과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제재를 그 이하 아파트에도 적용을 함으로써 저가 아파트의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목적도 보이네요. 그리고 전 규제 지역, 서울, 경기도, 인천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샀으면 무조건 6개월 내에 전입신고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라. 주택담보대출로 집 사놓고 너가 본인이 들어가서 살지 않고 월세 주거나 전세 주는 행위를 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재건축 요건 또한 강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관리를 시군구가 했었는데 이제는 시군구가 아닌 시도로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규제를 강화시킨다는 뜻이죠. 현장 조사도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법인 꼼짝 마라 정책입니다. 여기서의 법인은 부동산의 주택을 구매하는 법인, 주택을 구매하는 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됐습니다.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이용해서 이러한 대출을 이용한 투자가 늘자 정부가 모든 지역에 개인 법인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주택 매매 사업자나 임대 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모두 포함이고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입니다.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 종부세율이 인상됐습니다. 기존에는 개인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 대상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가 부과됐는데요. 21년부터는 종부세 부과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의 기본공제도 폐지가 되는데요. 무려 6억 원의 기본공제가 됐는 걸 이게 폐지가 됩니다. 21년 종부세부터 부과가 되고요. 법인들이 복수의 법인을 차려서 6억 이하의 주택을 여러 채 사고 과세표준을 공제를 받아서 이렇게 종부세를 회피했던 거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법인의 신규 취득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가 됩니다. 기존에는 개인과 달리 법인은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 취득 및 임대 등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법인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운 임대 등록을 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과세를 합니다. 법인은 주택을 양도할 때 부담하는 추가 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이 됩니다. 또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추가 세율이 적용되고요. 주택을 취득하는 법인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규제를 하네요. 법인은 지금까지 규제들을 많이 피하면서 양도세율을 낮출 수 있었는데 이제는 추가 과세에 대출 규제까지 아마 부동산 거래를 위한 신규 법인 숫자는 확실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상으로 오늘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풍성효과를 낳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21번째 대책인 6.17 대책의 빈틈 또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뚜렷하게 보이네요. 이러다가 온 나라가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러면 경제가 올 수도 없대니 그렇게는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상승세를 탄 지역들과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고 황당하다는 반응들도 많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갈수록 강력한 규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에 발맞추어서 꼭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기에 부동산 투자는 단순한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이고 탄탄한 곳을 겨냥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규제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지켜보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또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